네, 그럼 징수 관리 쪽 진행하겠습니다. 네, 징수 관리 쪽 먼저 설명하기 전에요. 가상계좌 쪽을 어떻게 전문기관하고 조금 연계를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5대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이안으로 좀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간략히 좀 설명드릴 거고요. 그 나머지 2차 오픈 대상인 15개 전문기관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술료와 마찬가지로 9월 정도 되면은 저희가 좀 저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가상계좌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래서 현재 1차 오픈 대상인 5개 전문기관은 요 안으로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결국은 환수금이나 기술료나 회수금의 계좌들은 각 전문기관들이 뭐 사업 단위로 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어떤 전문기관은 통으로 사용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수금, 기술료, 회수금에 대한 이런 계좌는 가상 계좌를 다른 사이트에서 같은 계좌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전문기관에서 회수금의 동일한 A라는 계좌를 저희도 벤사를 통해서 그 전문기관의 모계좌의 가상계좌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걸 같이 들여다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 방침은 전문기관에서 아이리스 시스템의 징수행위가 필요한 이런 환수금, 회수금 기술료 계좌는 새로 계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사업 단위로. 그래서 그 새로 만든 계좌들은 그 가상 계좌는 저희 아이리스에서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펀뱅킹은 각 전문기관에서 바라볼 수 있게. 그러니까 같은 계좌들에도 그 하나의 모계좌의 경우에도 이 가상계좌 펀뱅킹은 다르게 분리가 가능하다고 최종적으로 답변을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상계좌만 보면 된다. 실적 처리를 위해서요, 나쁘게 얘기해. 그래서 가상계좌는 저희가 들여다보고, 펀뱅킹은 이제 각 전문기관, MIS 시스템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직접 모계좌를 들여다보는 건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펀뱅킹 계약은 이제 각 전문기관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돼서 지금 IITP나 뭐 몇 개 전문기관들은 이제 가상계좌를 등록해서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징수관리 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산이 확정 안내를 하거나 기술료의 납부고지가 나가거나 아니면은 제재처분 평가단에 의해서 확정 안내가 나갔을 때 환수금, 기술료 환수금, 회수금, 그다음 환수금 제재 부과금에 대해서 납부 안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연구개발기관에서는 기술료 납부 안내 및 기술료나 회수금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기관이 납부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할 납부라든지 연장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런 건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갖다가 정리를 전문기관은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연장이나 분할을 했을 경우에 증서를 매핑할 수 있는 메뉴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계좌 입금 내역 관리라는 거는 가상 계좌를 통하지 않고 기술료나 회수금이나 환수금이 모계좌로 직접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는 이제 해당 메뉴를 통해서 실적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펀뱅킹을 직접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가상계좌 서비스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수금 기술료 계좌를 직접 들여다봐서 실적 처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입금 내역을 이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등록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좀 사용하기 힘드신 점이 많으실 거고요. 그래서 상기평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본인들이 모계자로 입금된 내역을 갖다가 저희한테 데이터를 싸 주겠다. 데이터 연계해 주면은 그거를 갖다가 자동으로 받아들여서 모계자를 직접 실적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상기평은 얘기가 됐고요. 나머지 전문 기관들도 차근차근 뭐 얘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계자로 직접 입금되는 건은 대부분 없으리라고 봤는데요. 근데 그 상기평 같은 경우나 뭐 기정원도 그렇고요. 공탁 업무 관련해서는 공탁소에 예치가 되면은 공탁소에서는 가상 계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모계자로 직접 전문기관의 회수금이나 뭐 기술료 계좌로 직접 싸준다. 이것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뭐 그런 얘기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징수 쪽엔 증서 관리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연장이나 그 분할 납부를 위해서는 이제 증서를 받으실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보험보증증권이나 이런 증서를 받게 된 증서를 등록하고요. 그 증서가 등록이 되면은 이제 증서를 수탁 처리합니다. 수탁 처리라는 거 이제 보통 사후관리팀이 회계팀으로 넘기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실물이나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증서가 이제 폐기나 아니면 이제 반환 처리를 위해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증서 반환 처리를 하는 행위로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상기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사후 관리는 증서 등록은 사후 관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탁 처리, 반환 처리 다 사후 관리팀이 하고 있고 실제로 회계팀에서 증서를 실물을 받아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정원 같은 경우에는 증서 관리까지도 사후관리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수탁이나 반환 처리 메뉴는 뭐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전문기관의 특성에 맞게 메뉴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최초 보시면 이제 처음 시작되는 게 이제 기술료 납부 고지가 나가면 이제 기술료 납부 안내 프로그램에서 이제 납부를 진행하게 되겠고요. 프로그램을 이렇게 찢은 이유는 대부분 보면은 기술료 담당자, 뭐 회수금 담당자 이렇게 별도로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팀도 그래서 많이 찢어놨는데요. 합치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찢는 게 뭐 롤 관리상 더 직관적이고 편하기 때문에 4개의 저 환수금용으로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기술료는 납부고지가 나가면 자동으로 이 메뉴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안내, 목적, 경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납부고지서도 출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통보 금액을 보시면은 이렇게 납부고지에 대한 상세 정보도 이 징수 쪽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정 금액이 나온 그 환불 내역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재 처분 평가단의 정보가 들어와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술료 미납건에 의해서 제재를 통해서 넘어온 그 기술료 납부 안내건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보시면은 납부 이력 목록에서 최종적으로 제재 처분 평가단에 의해서 500만 원이 확정된 정보를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21년 11월 19일 날 납부 고지서를 통해서 확정된 정보 이렇게 이력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를 통해서 온 거는 원천적으로 이제 기술료 고지서까지도 한눈에 볼 수 있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회수금도 거의 동일합니다. 회수금 삭제도 정산의 확정 안내가 이루어지면은 이 회수금 납부 안내 목록에 이제 납부 계획이 잡히게 되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납부 고지서 통보 금액을 보시면은 이렇게 정산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정산을 통해서 다시 납부 변경까지 일어난 건입니다. 그래서 납부 변경을 통해서 이렇게 연장 처리가 돼서 최종적으로 납부 계획 이력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환수금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제재처분 평가단 정보 확인하실 수 있고, 납부고지서 통보 금액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안내 도촉 경고, 뭐 동일합니다. 메뉴 자체는. 그리고 클릭하시면 당연히 제재 처분 결과에 따른 정보 확인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제재부가금 납부 안내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제재부가금은 인물한테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목록 자체가 대상 기간과 인물에 대한 납부 계획이 별도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인물에 대해서도 납부 고지가 나갈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납부 변경 신청, 이렇게 이제 안내가 나가고 나서 기간 내에 연구개발 기관은 납부 변경 신청을 제출하실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진행 상태를 보시면 이제 접수 완료는 다 접수 처리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변경 신청 완료는 이제 연구개발 기관에서 막 이제 변경 신청이 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변경 사유는 분할 납부 신청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회수금에 대해서 분납 처리를 선택해서 하셨고요. 그래서 그 상세 정보를 보시면은 이제 연구개발 기관에서 회수금 분납 처리 신청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변경적 내용은 이렇고, 그다음에 1차는 이렇게, 2차는 이렇게 해달라. 뭐 이렇게 요청을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 기관에서 해당 납부 계획을 반드시 선택해서 제출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은 저 전문 기관에서는 행추가를 통해서 분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9월 29일 날 1차적으로 마지막 행추가를 통해서 나머지 금액을 갖다가 분납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분납 처리니까 당연히 여기서 증서음을 선택해서 증서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승인이 되면은 예, 납부 계획이 분할이 되고요. 네, 그래서 접수 완료 처리가 됐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실물로 증서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증서 등록을 통해서 아마 신규 버튼을 통해서 증서 구분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아마 현재 아이리스 시스템은 이렇게 수동으로 증서를 등록하게 돼 있고요. 왜냐하면 혁신법상 대부분 이제 가상계좌를 통해서 제대로 납부가 되고, 분납 그 기술료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내야 되는 정액기술료나 이런 개념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증서 행위가 많이 사라질 거라고 봤는데, 기정원이나 뭐 다른 5대 전문기관도 아직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뭐 한국보증보험증권 연계를 해달라 이런 요청도 올해 자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보증보험증권 연계나 이런 부분은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현재 아이리스 시스템은 증서를 수동으로 입력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증서 부분, 그 다음에 증서 번호라든지, 그 다음에 인력이냐 기간이냐, 그 다음 발행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입력하고 증서 첨부를 해서 이렇게 증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증서가 등록이 되면은
납부 변경 현황 및 증서 관리라는 프로그램에서 검색 다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메뉴에 보시면 증서 정보가 대상인 건들이 있을 겁니다. 아까 그 납부 변경 신청 결과 정리에서 분납 처리를 한 이후에 입금 형태를 증서로 선택한 이런 변경건들은 해당 목록에 자동으로 대상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으로 이렇게 대기 상태로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상세 정보를 넣어서 증서 번호를 이렇게 증서를 매핑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증서 번호를 매핑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등록된 증서가 과제 기반으로 매핑이 됐고요. 납부 계획 자체가 어차피 과제 기반으로 돌기 때문에 과제 베이스로 매핑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회계팀으로 수탁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납부 변경 현황 및 증서 관리에서 이렇게 증서가 매핑된 건이 자동으로 수탁 처리 쪽에 올라오고요. 뭐 수탁 구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입력해서 저장하게 되면은 전문기관이 만약에 아이리스하고 연계가 돼 있으면은 이 수탁 정보가 전문기관 쪽으로 데이터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회계팀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도록 반납 처리 역시 마찬가지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좌 입금 내역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계좌로 직접 들어온 그 정보에 대해서 이제 납부 계획의 실적을 반영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가상계좌만 바라보고 있고 펀뱅킹 계약이 안 돼 있고 펀뱅킹은 이제 각 전문기관에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모계좌를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입금 내역 등록이라고 해서 계좌 정보를 이렇게 손으로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계좌 번호를 입력하고 실제로 입금 일시, 입금 금액, 적요, 입금 장액을 입력하면은 해당 모계좌 입금 목록이 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수동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오입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기평 같은 경우에는 그 계좌 입금 내역 정보를 좀 저희한테 데이터 연계를 통해서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다른 전문기관들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금 내역이 등록된 정보에 대해서 모계좌로 직접 입금이 됐기 때문에 입금 처리 등록을 해서 해당 납부 계획과 매핑을 해서 실적을 털어버리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납부 계획
네, 해당 입금 내역 정보를 확인하고 행추가를 눌러서 선택을 하고 예, 납부계획을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은 한 15만 원짜리 납부계획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건 가상계좌로 못 받는 건이기 때문에 적용을 누르게 되면은 실제로 15만 원이 이제 털어지게 되고요. 나머지 5만 원은 좀 손망실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잘못 들어왔다. 아니면 반환이체 처리를 하든지요. 이렇게 해서 사유들을 선택을 하고요. 계좌 이체, 계좌 이체권이나 뭐 이거 재입금 대가 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고요. 기타 이건 공탁소에서 직접 뭐 이런 식으로 인정 사유를 등록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해당 납부 계획은 이제 실적 처리가 돼서 더 이상 미납건으로 떨어지지 않겠죠. 이렇게 해서 계좌 입금 내역, 직접 입금 내역건에 대해서는 실적 처리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결 처리를 하게 되면은 해당 정보가 전문기관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솔직한 얘기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받아와서 넘겨주는 게 맞겠죠. 예, 여기까지가 그 징수관리 간략하게 좀 설명드렸고요. 한 10분 정도 질의응답 받고 바로 법적 조치는 간단하니까 바로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 채팅창 보시면은 1번 아이리스 기술료 실적관리 주체는 전문기관인지요? 수행기관에서 바로 아이리스에 입력하는 것인지요? 실적관리 어떤 거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질문이 만약에 납부계획에 대한 실적관리라면은 그 가상계좌가 발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상계좌를 통해서 바로 입금이 되는 거는 저희가 벤사 통해서 바로 실적이 처리가 되는 거고요. 가상계좌를 통해서 입금되지 않는 모계좌 직접 입금권에 대해서는 그런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좌 입금 내역 관리를 통해서 실적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1번에 대한 답은 되신 건가요? 그 실적 관리라는 게 나중에 납부고지가 나가서 돈을 징수하는 행위를 말씀하시는 게 맞죠? 돈을 징수하는 행위에 대한 실적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고요.
혹시 행위에 대한 실적 관리가 부기술료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혁신법 이전 기술료? 방금 질문들이 그 정액 기술료나 과거의 경상 기술료에 대한 거를 말씀하신다면은 지금 현재는 저희 아이리스 시스템은 그냥 실적, 결과만 관리할 수 있고요. 가상 계좌를 통한 징수 행위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전에 그 기술료 가상 계좌가 예전 가상 계좌, 그러니까 계좌, 그 기술료 계좌로 매핑 저희 전문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계좌를 벤사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래서 저희가 징수까지도 할 수 없고 현재는 아이리스 시스템은 결과만 등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IITP 쪽에서도 그 결과, 그러니까 과제가 종료되면은 연구개발 기관이 그 정액으로 할 것이 계속 과제에 대해서요. 계속 과제에 대해서 과제가 종료가 되면은 기술료에 대해서 연구개발 기관이 정액으로 갈지 아니면 혁신법 기술료로 갈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고 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슈가 좀 제기 중에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나오면은 저희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